안녕하세요. 뚜리예요. 저희 차고요. 오늘은 저희 차 알못들의 첫 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남편, 저희 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주세요. 저희 차는 BMW X4 20i 모델입니다. 20i면 가솔린 모델인가요? 네, 가솔린 모델이 맞습니다. 보통 디젤을 많이 구매하던데 가솔린으로 구매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제가 이 차를 첫 차로 구매한 거라서 차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는데 주변에 뭐 지인들, 친구들, 형님들 여쭤보니까 차는 디젤이 아니라 가솔린을 사야 한다라고 하셔서 사실 뭐 지인들 말씀만 듣고 가솔린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 차를 사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네. 이거를 사기 전에 원래 우리가 어떤 차를 사려고 했었죠? 처음에 계약했던 건 이제 볼보 XC40을 계약을 했었죠. 계약을 하고 한 6개월 정도 기다리다 지쳐서 이제 다른 차를 좀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봤던 게 이제 테슬라 모델도 좀 봤었고요. 테슬라 모델은 수입을 하기까지가 너무 오랜 기간이 걸린다라고 해서 테슬라는 또 포기를 하고 뭐 벤츠, 볼보, BMW 여러 가지 알아보다가 결국은 BMW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차를 탄 지는 얼마나 된 거죠? 저희가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차를 보고 뭐 인터넷에서 컨텐츠도 찾아보고 정보들을 많이 취득한 다음에 저희가 2020년 3월에서 4월쯤으로 기억되는데 그쯤에 제가 계약을 하고요. 강남 지점 외에 여러 가지 센터에 6군데에 제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 3개월 정도 기다려야 되고 뭐 최대는 6개월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해서 제가 많이 계약을 해놓고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8월 31일 날 강남점에서 강남 코롱점에서 차 인수받았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이 차를 구매하려고 정말 많은 곳에 계약을 걸어놨었잖아요. 네. 강남에 있는 BMW 매장에 다 걸어놨었고 심지어 부산에 오기 전인데 부산에도 계약을 걸어놨었나요? 우리가? 예, 부산에도 2군데 걸어놨었죠. 그러면 계약금만 도대체 네, 얼마를 한 군데당 저희가 50만 원씩 계약금 걸었으니까 계약금만 아마 400만 원 이상 걸었던 것 같고 심지어 그때 당시에 제가 벤츠에도 2군데를 걸었어서 계약금이 그때 많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약금은 다 수입차는 반환받을 수 있으니까 계약금은 그 후에 다 반환받았습니다. 포 20i 모델의 가격은 어떻게 되죠? 정확한 가격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당시에 차량 가격이 6,57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6,570만 원 정도 됐는데 제가 이제 여러 군데 딜러 분들께 계약을 하면서 가격을 알아보고 할인가 이런 것들 다 알아보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구매했던 건 550만 원 할인 받아서 그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6,300만 원대 정도의 취득세 포함해서 그 정도에 구매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첫 차인데 많이 무리했네요. 네네. 그러면은 이 차의 장점은 뭔가요? 제가 첫 차고 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차 알못이라서 차의 뭐 장단점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좋은 건 조용합니다. 차가 되게 조용한 편인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가 차를 탄지 서울에서 차를 인수받아서 부산 내려오고 차를 탄지 5개월 정도 됐는데 점점 더 차가 저는 정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차가 더 안정되는 것 같고 흔들림도 더 작아지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디자인이 보면 볼수록 예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단점은 뭐죠? 크게 특별하게 제가 단점으로 느끼는 건 아직 없는데 아무래도 쿠페형 스타일이다 보니까 트렁크가 조금 작은 부분이 있습니다. 트렁크가 조금 작고
그런 부분은 좀 단점이고 사실 특별하게 아직까지 단점으로 발견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막 이렇게 차를 이렇게 쏘는 느낌? 차를 이렇게 레이싱하는 방식으로 차를 몰지 않으니까 뭐 토크가 딸린다 이런 것도 사실 크게 저한테는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트렁크가 많이 작은 것 같기는 해요. 이제 쿠페형이라서 뒤에가 이렇게 약간 눌려져 있는 차잖아요. 그래서 약간 큰 짐들을 실을 때 조금 부족한 것 같고 트렁크 네. 공간이 네네. 특히 이제 골프백 실을 때 심지어 골프백도 맞아요. 네. 다 안 들어가가지고 뒷좌석을 접어야 되지 않나요? 아, 그 정도는 아닌데 하나 정도는 이렇게 가로로 해서 넣을 수 있는데 사실 골프백을 넣기 위해서는 차에 만약에 뭔가 다른 짐이 실려 있다고 하면 그 짐은 다 빼야 되겠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다시 차를 사게 된다면,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차를 살 기회가 생긴다면 네. 이 차를 다시 구매하실 건가요? 만약에 제가 차를 사게 될 때 현금 보유를 좀 더 해서 자금이 여유가 있다면 뭐 조금 더 좋은 성능이나 좋은 등급의 차를 살 수 있겠지만 같은 상황이고 같은 시기라고 하면 저는 변함없이 엑스포 차량을 구매할 것 같습니다. 지금 4개월째 타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전혀 불만 없이 아주 편안하게 잘 타고 있습니다. 정말 이 차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신가 보네요.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엑스포가 뒷자리가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가요? 일단 저희는 아직까지는 2인 가구고 뒷자리에 탈 일이 잘 없어서 체감을 잘 할 수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요즘 코로나 시대라서 뭐 다른 지인들이나 누군가가 저희 차에 잘 탈 일이 없어서 그런 얘기는 뭐 크게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가끔 타시는데 부모님들도 크게 뒷자리가 불편하다거나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던 것 같고, 키가 180 이상 되면 조금 불편하다고는 하시는데 제가 키가 180이 안 돼서 뒷자리에 앉아봐도 뭐 크게 불편함은 아직까지 못 느끼겠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그 의자가 조금 서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다른 차량들보다는 의자가 조금 서 있어서 그 부분은 허리가 조금 불편한 느낌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좋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제가 앉아보면 그 허벅지를 받쳐주는 길이가 좀 짧아요. 등은 서 있고 허벅지를 받쳐주는 길이가 짧다 보니까 약간 편하다는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BMW에서 제공하는 그런 기능들은 많이 활용해 보셨나요? 지금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기능은 즐겨찾기 기능이라고 하나? BMW 특화된 게 1번부터 7번까지 해서 메뉴 저장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 전화를 누구한테 건다든지 뭐 내비게이션 입력을 해 놓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빨리 찾을 수 있는 즐겨찾기 기능, 그거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저희 차가 운이 좋게 반자율 주행이 들어왔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떠신가요? 반자율 주행. 반자율 주행 잘 활용하고 있어요. 제가 하루에 매일 출퇴근하는 길이 출근 17km, 퇴근 17km에서 하루에 매일 왕복 34km 정도씩을 운행하고 있는데 차가 밀린다든지 도시고속도로를 오를 때 반자율 주행을 잘 활용하고 있고 그런 부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앞차와의 거리 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고, 브레이크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좋은데 그 차선 이탈 금지 그리고 이제 차선 보조 기능 그런 것들은 좀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차선을 이렇게 쭉 잘 따라가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예전에 이제 회사 근무할 때 K9 차량을 좀 운전했었는데 그런 국산 차들에 비하면 이런 차선 보조 기능에 대해서는 조금 약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중간중간에 운전을 하다 보면은 그 차선 유지 기능이 풀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당연히 그 반자율 주행을 하더라도 핸들을 잡고 있어야 되는 거는 맞지만 이게 갑자기 풀려버리니까 맞아요. 가끔씩 놀랄 때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거가 조금 주의해야 될 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라운드 뷰라고도 하고 서라운드 뷰라고도 하는 것 같던데 그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주차를 한다든지 그럴 때 서라운드 뷰 아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거는 그 후방 카메라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어떠한 공간적인 부분을 보여주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운이 좋게 그게 차에 포함돼서 맞아요. 입항이 됐어요. 몇 개월 차이로 저희가 맞아요. 서라운드 뷰가 포함된 모델로 받았습니다. 맞아요. 똑같은 금액에 어떠한 기능이 더 추가된 그런 거를 받았죠. 지금은 저희가 카카오 내비를 틀었는데 이 BMW 순정 내비 말이 많더라고요. 사용해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저도 순정 내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처음엔 좀 익숙하지 않았어요. 이 화면에서 보여주는 것들이 UI나 이런 것들이 좀 한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처음엔 쓰지 않았는데 자꾸 활용하다 보니까 오히려 BMW 순정 내비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BMW 순정 내비를 쓰시면 그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길이 좀 더 직관적으로 보여집니다. 길 미리 보여주기도 있고 그래서 사용하기 되게 편리하고 제가 부산 사람이지만 뭐 서울에서도 살았고 해외에서 살고 이래서 부산 길이 익숙하지 않은데 순정 내비로 이렇게 다니기가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부인은 어떠세요? 저는 운전을 많이 안 해봐가지고 뭐 차이를 잘 모르겠는데 우선은 그 한국 내비보다 이 BMW가 그 순정 내비에서 남편이 얘기한 것처럼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보여지는 부분이 상당히 상세하게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편한 것 같지만 저는 아직 한국 내비가 훨씬 편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차의 승차감은 어떤가요? 지하도로 옆 오른쪽 방향으로 진입하십시오. 예, 길을 지금 본다고. 승차감은 약간 지면이 느껴지는 게 있는데 이게 정차 중이거나 출발하기 전에 시동을 끈 줄 알고 너무 조용해서 시동을 켜진 상태인데 시동 버튼을 다시 한번 누르거나 그런 적은 몇 번 있었어요. 그럼 이제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그 여성 드라이버로서 X4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은 SUV다 보니까 차체가 높잖아요. 네. 그래서 확실히 승용차 탈 때보다 시야 확보가 잘 되니까 그 부분은 되게 편한 것 같습니다. 그럼 장점? 이게 뭐 국산차도 너무 좋은 차들이 많지만 이게 뭐랄까 차체가 되게 두껍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뭔가 바깥 소음도 글쎄요 차알못이라서 잘 모르겠지만 바깥 소음도 많이 들리는 것 같지 않고 뭔가 약간 튼튼한 느낌을 많이 받아요. 차가 SUV고 또 BMW라는 차량 자체에서 주는 약간 그런 웅장함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튼튼해 보이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길을 잘못 들었네요. 뜨등.